안녕하세요. 임플란트 17년차 치과의사 박보관입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에 제 시선을 끄는 게 있어서 그걸 보고 생각나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요즘 건지 전 건지 모르겠는데 스케일링,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들을 제거하고 보통 이제 내 치아가 갈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분들은 그게 맞을까? 치과에서 사용하는 스케일러 팁으로 환자의 치아를 갈아낼 수 있는지 그런 발치한 치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테일은 조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치과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스케일러 팁으로 환자의 치아를 깎아서 변형을 주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 변화량도 그렇게 크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한다고 쳤을 때 스케일링을 큰 문제 없이 20살부터 80세까지 만약에 60번을 했다고 치면 60번의 스케일링으로 그 환자가 큰 문제를 일으켰다 라고 생각하기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을 해서 그 환자가 일시적인 시린 증상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시리다 그런 증상이 생겼다고 한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그 환자의 치아를 덮고 있던 치석이 환자의 치아에 이불 같은 역할을 했을 확률이 많아요. 독소를 뿜어내는 이불인 거죠. 그러다 보니 시린 건 좀 덜 할 수 있는데 주변에 있는 뼈, 잇몸 조직들은 다 녹아내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치과에서 사용하는 스케일러 도구로 치아를 깎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60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케일링을 할 때 기존에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하는데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잇몸 치료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릴 수 있으니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 될 수 있고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이런 조치를 하고 이런 조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통은 잇몸이 안 좋아서 스케일링을 하셨다고 하면은 잇몸 치료를 하고 붓고 시리고 피나고 그런 증상이 호전됩니다. 호전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죠. 이거는 확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치과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병원에서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 하셨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환자분께서 그냥 나 몰라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별로 이해하고 싶지 않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셔서 멀쩡한 치아였는데 치과 갔더니 망가졌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 인연이잖아요. 환자와 의사와의 만남인데 그게 어쨌든 잘못된 만남이 되고 마는 거죠. 실제로 스케일링을 했더니 잇몸이 내려갔다. 사실 치아를 잡고 있는 뼈의 높이 때문에 잇몸의 높이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뼈가 내려가면 잇몸도 내려가요. 근데 사람들은 잇몸이 내려갔다 생각 안 하고 치아가 올라왔다 생각하죠. 그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안 좋아서 치열이 틀어지고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거나 근데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는 하지만 환자분이 병원에 오셔서 안 좋은 추억만 남기고 가셨다. 그런 경우는 바람직하진 않겠죠. 꼭 치아가 시리다는 게 치석을 제거해서 시린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주로 30, 40, 50대 분들 환자가 많이 오는 병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치아가 마모돼서 시린 분들의 시린 증상을 줄여드리는 그런 일을 주로 많이 합니다. 붙이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죠. 한 번에 끝나기도 하지만 또 여러 번 하시기도 하고 붙였던 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긴 하지만 젊은 분들이 비교적 건강한 상황에서 스케일링을 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릴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분명히 시리다고 하는 분들이 존재해요. 반복적으로 시리다 나는 하고 났더니 그냥 무작정 시리다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야기를 잘 청취하고 사실 스케일링을 하기 전부터 그런 분들은 약간 느낌이 감지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마취하지 않고 스케일링을 하는데 약간 깊이까지 했을 경우에 많이 시리다고 하실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는 병원마다 노하우고 의사들마다 노하우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분들의 면전에 대고 스케일링 팁으로는 절대 치아를 깎거나 시리게 할 수는 없어요 라고 한다면은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치아를 깎지는 않는 거다 라고 환자분도 납득해 주시고 의사들도 아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믿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 손을 떠난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치아의 치석 때문이라기보다는 치석이 제거되면서 치아에 패여있던 부분들이 노출된다거나 하는 분들은 저희가 메워드린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치질이 되는 부분만 이렇게 바깥쪽 부위만 마모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쪽 부위도 마모가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을 보고 한편 다른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저분이 어떤 환자까지 어떤 발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가까운 분 중에서 학력이 되시고 그리고 생활 형편도 되시는데 잇몸이 나는 원래부터 좋지 않다라고 인지하셔서 보기는 매우 안 좋았지만 그분은 어쨌든 치아를 빼는 거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잇몸 치료를 계속 대학병원에서 받으신 거죠.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에 치주과에 가시면 루트 플레이닝이라든지 좀 깊이까지 잇몸 치료를 한다거나 큐레티지, 뭐 플랫 큐레티지 이런 것까지 해서 꽤 이렇게 잇몸을 열어서까지 치석을 제거하고 유가 조직이라든지 염증 조직들을 긁어내는 그런 치료까지들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저분은 저렇게 갖고 계시느니 기능도 잘하지 못하는 치아였어요. 기능을 잘하지도 못하는 치아를 저렇게 치료해서 갖고 계시느니 조금 다른 거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15년, 20년 전부터 저는 했습니다.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차저차 해서 저한테 와서 치료를 받으셨죠. 그랬는데 발치하고 보니 제 생각에 그게 꼭 스케일러 팁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치근 쪽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뿌리 쪽 부분에 플레이닝, 그러니까 추측건데 숙이고 손으로 긁어내는 이제 기구들이 있거든요. 보통 그냥 큐렛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구들 이 훑고 지나간 그 파도가 훑고 지나갔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날카로운 단단한 돌 위에 무언가로 계속 연마한 듯한 그런 모양의 자국들이 자동차로 치면 스월 마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광을 내서 도는 틀 모양이 잡혀있는 그런 모양을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분은 대학병원에서 루트 플레이닝, 큐레티지를 오랫동안 받으신 분이죠. 하지만 그분이 그것 때문에 그 치아를 빼지 않고 기능을 하든 못하든 그건 개인이 선택할 몫이라고 생각해요. 환자분께서 선택할 몫이지 의사가 이런 모양이고 이런 상태니 절대적으로 당신은 발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그거는 다른 성질의 것이거든요. 통증을 유발한다거나 주변에 골파괴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으켜서 우리가 후위를 도저히 도모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 골 상태를 망치고 있다거나 그런 상태였을 때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영상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말씀드려도 두 번, 세 번 저는 이야기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은 본인들이 갖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는 드리되 항상 저희 집안 사람들은 다 의사지만 저희 가문의 어떻게 보면 좀 모토예요. 정보는 드리되 선택은 하게 해드려라. 특히나 치과 쪽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좀 강하죠. 제가 길게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납득하고 그대로 다 진행을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기분 나빠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정보를 드릴 때까지 정성을 다하는 것, 거기까지는 내 일이 소임이라고 느끼는 의사라면 물론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상태가 안 좋은 치아였지만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발치를 해서 꺼내서 보니까 부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검을 하고 보니 치아 모양 자체가 삼각형이었는데 뾰족해졌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표면에 이렇게 스월 마크처럼 큐렛한 자국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단지 스케일러 팁으로만 형성된 것인지, 만약 스케일러 팁으로 형성됐다면 이 형성된 모양 자체가 이렇게 날카롭게 선 모양으로, 왜냐면 스케일러 팁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거나 그랬을 텐데 칼로 야채를 긁어내듯이 한 그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큐렛을 열심히 해도 치아에 분명히 형태적인 변화를 엑스레이 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줄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어느 빈도였는지 얼마큼의 횟수였는지 혹은 그것 때문에 그 환자가 피해를 본 건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전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왜냐면은 그분은 그것 때문에 통증도 줄어들고 어쨌든 갖고 싶어서 치아를 내 몸 안에 오래 갖고 있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자극적이고
정말 이건 완벽한 오해다. 이거는 뭐 의사들의 잘못이다. 혹은 환자들의 완전한 오해다. 라고 그런 식으로 흥미 위주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없는 건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100%는 아니에요. 스케일링을 해서 싫어졌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부분도 검토해서 이야기 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면 환자와의 대화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면 변명이고 미리 이야기하면 설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이거는 매우 중요한 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케일러 팁으로 치아를 모양을 바꿀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의 생각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외적으로 다른 부분도 고려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장기간 큐레스에 노출된, 소파순에 노출된 분들은 아무래도 치아의 변형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편집 잘 돼 있고 뭐 실제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반전 막 이런 게 있고 그런 영상보다는 분명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스케일링을 하고 싫어졌다는 분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부분은 그냥 좋아지는 편이죠. 그리고 스케일러, 다른 유튜버 분이 올린 것처럼 스케일러 팁으로 해서 치아에 큰 변화가 오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분은 치아 상태에서 그대로 발치된 치아를 보여드리곤 했지만 우리 잇몸 속을 이제 최소한 잇몸을 절개해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잇몸이라는 방해물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스케일러 팁이 초음파 진동기구인데 이게 잇몸을 거쳐서 뿌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동이나 힘 자체가 확연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밖에서 보여주면서 한 것보다는 사실 그거보다 더 낮은 치아 손상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이 떨어져도 바위가 모양이 바뀌는데 스케일러 팁으로 치아 모양이 절대 안 바뀐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일생을 통틀어서 60번이라고 했을 때 전체의 모양을 얼만큼 바꿀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외의 부분도 큐렛이라는 기구를 사용한다던가 그 횟수나 그 증상이나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그런 치료에 노출이 되느냐, 그리고 그 치료가 환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닝크루거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 집단에서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전문가라고 인식을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쳐도 그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전문가라고 해도 본인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고 나는 정말 모르겠어라고,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훨씬 잘 아는 거죠. 반대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과 인지가 훨씬 상위권에 속한다고 착각하는, 어느 위치에 있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어디쯤 위치에 있을까요? 항상 고민을 해봅니다. 제가 저를 평가하는 행위 자체가 더닝크루거 이펙트일 수도 있습니다. 이쯤에 위치에 있는데 나는 한 이쯤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죠. 시작점을 여기라고 보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저도 돌이켜서 10년 전에 저 박보관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쯤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불필요한 자신감, 내가 꽤 유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어떤 좌절과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 곡선은, 처음에 올라가는 곡선은 꽤 빠른 편이고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곡선은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 업계에서 이 정도 일을 하고 있고 이 정도 알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 곡선 자체는 꽤 느린 편이죠. 그래서 더 높은 그래프상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